안녕하세요. 2025년 7월 27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알파벳,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부터 보실까요? 네.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중저항 받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패러렐 채널 새로 그렸죠.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이 패러렐 채널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 트렌드 라인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월요일에 다시 이 전고점 근처까지 살짝 빠져서 내려왔다가 화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이 작용을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까지 내려오다가 여기 닿지는 않았지만 이 근처에서 다시 반등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다시 갭상승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상승했고, 그리고 목요일에 다시 이 전고점 172.40에서 시작을 해서 시장은 172.44지만 뭐 거기서 시작했다고 봐야죠. 해서 시작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결국은 이 패러렐 채널에서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떤 매크로 영향을 받은 거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일단 조정을 받았죠, 한번. 네,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이따 보실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처럼 이 패러렐 채널 자체를 뚫고 내려올 정도의 힘을 갖지는 않았지만, 일단 올라가는 모멘텀이 살짝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타이밍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트렌드 라인 하나, 레벨 하나 그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금요일에 또 신고점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도지가 나왔기도 했고, 그래서 이 레벨을 중요시 여기시면 될 것 같고, 172.40, 174.23 이 갭은 작지만 그래도 이 두 개, 이 밑에 쪽 아래쪽 172.40이 조금 더 강한 저항선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두 번이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월요일의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죠.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시점이라서, 오후 이제 토요일 저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서 EU와의 협상 결과가 일요일 날 나온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EU와의 딜 관련해서 아무래도 딜이 잘 형사가 되면 기술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유러피언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요일에 그 EU와의 무역 협정, 그 관세 협정이 타결이 되게 되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여기서 일단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반전을 해서 반등을 한 상황이면 추가 상승의 여지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만약에 그 협상이 뭐라 그러죠?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고 뭐 특별한 이야기 없이 한다면 다시 이렇게 밀려서 한 이 정도로 소폭으로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뭐 협상이 결렬됐어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EU에는 관세 25%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 월요일 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죠. 충분히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월요일 장 시작할 타이밍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트레이딩 디시전을 그 이후에 내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단 이 밑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던 뭐라고 해야 되지?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계속 지켜지면서 계속 따라 올라갔죠. 이게 뭐 거의 5월 1일부터니까 5월 1일, 6월, 7월, 8월 1일이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갭상승한 이후로 계속 꾸준히 올라왔죠. 뭐 AI 관련된 좋은 그 호재들이 계속 반영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실적이 좋고 실적은 이제 수요일 날 7월 30일 날 발표가 되죠. 7월 30일 수요일 장 끝나고 이제 실적이 예정돼 있는데 실적 발표 전에 그 인원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나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뭐 그 회사 내에 인력의 효율화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사람이 그 인원이 딸린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그게 그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뭐 거기에 있는 그 좋은 인재들이 다른 회사로 옮긴다든가 특히 요새 메타가 굉장히 공격적인 그 리크루팅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뭐 그래서 구글인가는 오픈 AI인가는 많이 뺏겼다고 하죠. 메타 쪽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사에 네거티브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단행을 해서 다음 주에 수요일에 있는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그 예상들은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적 자체에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그 장 끝나고 어떤 식으로 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지난주만을 봤을 때는 일단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깨졌고 컨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그 구글 관련된 AI 쪽 분위기 좋으면서 목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월요일은 뭐 여기 이 전에 있었던 그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 전주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여기에 저항을 받아서 밀려 내려왔고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도 뚫었고 이 뚫는 게 브레이킹이 컨펌이 됐지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고 거기서 또 로하이 레퍼런스에도 저항을 받고 하한선에도 저항을 받은 모양새죠.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고 이 그 세틀먼트 가격 자체가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 걸쳐 있는 상황. 그렇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오히려 이 두 개의 그 기준선들이 로하이 레퍼런스랑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오히려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도지를 만들었지만 도지를 만드는 것 그 포인트 자체가 이 두 개의 레벨의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냥 비슷한 레벨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일단 그 이제 이 두 개의 기준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포인트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패러렐 채널이 유지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 밑에서 그렸던 처음에 그릴 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였던 로하이 레퍼런스 선마저도 쉽게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역까지 와버리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신고점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림을 봐도 이 그룹하고 이 그룹은 지금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6월 초에 한 이후에 계속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번 조정을 받나 싶었지만 바로 회복을 해서 다시 이 패럴 채널 트렌드 안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네요. 애플도 지난주에 이 파란색 레인지, 되게 작은 레인지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 작은 레인지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 것인지, 그렇다고 또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이 214.61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월요일에는 갭상승을 하면서 호기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지 만들면서 바로 밀려 내려와서 212.40을 살짝 넘어서면서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도 212.40을 지지선으로 잡고 화요일, 수요일에도 이렇게 214.62를 공격을 했죠. 그렇지만 뚫지를 못하고 밀려 내려왔고, 목요일에도 공격했지만 밀려 내려왔고, 금요일에도 갭상승했지만 올라가다가 바로 밀려 내려와서 214.62를 결국은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파란색 레인지도 지난주에 아이고 좁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레인지는 더 좁았죠. 지금 212.40에서 214.62 이 레인지 안에 갇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거랑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다, 그래서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시프트가 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214.62를 뚫지 못하고 여기에서 완전히 막혔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것은 크게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요. 214.62가 강하고 이거를 결국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지나서 깨 부수고 올라가서 214.62의 저점도 이것보다 올라가 있는, 다시 말해서 이게 브레이킹된 컨펌이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215.77을 과연 또 뚫을 수 있을까? 얘도 뚫어야 되는 거죠. 뭐 얘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았다면 얘도 이렇게 놨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게 지금 다 마그넷이 안 돼 있군요. 그래서 얘네들까지도 216.23까지도 이제 놓고 봤을 텐데, 이 두 개 그냥 놓고 어느 쪽이건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언제 214.62가 컨펌이 될 때, 그래서 그렇게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이 레벨들인데, 이 레벨 둘 다 강한 레벨들이죠. 그리고 뭐 오렌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오렌지색은 그냥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 하나만 놓고 보는 게 낫겠죠. 그게 얘죠. 굉장히 강한 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는 이 아래쪽 오렌지색이 좀 더 강해 보이긴 하는데, 좀 전에 있었던, 그렇지만 그거는 뭐 지지선일 때 얘기고, 오히려 저항선일 경우에는 이 빨간색, 핑크색이군요. 핑크색까지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음 주에 이 214.6이 뚫고 216.23까지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저항선은 220.20 정도가 될 것이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요 레인지가 과연 뚫릴 수 있을까? 여기서 지금 얘는커녕 얘도 지금 뚫지 못한 상황이라, 그래서 하한선은 여전히 얘로 놔두고, 그리고 얘도 이제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좁은 레인지가 첫 번째, 이 밑에 207.54까지 포함해서 216.23까지나 아니면 215.78까지는 이 레인지가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뚫리면 220.20이다.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뭐 작용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강한 놈은 아니다. 그래서 애플은 살짝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 저항선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아마존. 아마존도 지난 금요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25.86, 28.06 이제 이 얘기 했었는데 월요일에 바로 뚫어버렸습니다. 28.06. 그리고 나서 좀 빠져서 내려왔다가 조지 만들고 목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면 얘는 패러렐 채널을 만들어도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패러렐 채널을 얘가 패러렐 채널 아니죠. 뭔 소리야. 여기 패러렐 채널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얘를까지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놓고 보면 이 정도의 패러렐 채널이 그려지죠. 그래서 어떤 식의 트렌드가 되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그렇지만 얘로 놔도 되고 오히려 얘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트렌드 라인을 얘로 하지 않고 얘로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트렌드 라인 수정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놓고 이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오히려 이 패러렐 채널보다 트렌드 라인은 놔두고요. 이해가 더 맞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여기서 저항받고 저항을 받은 상황. 그래서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면 233.00은 금방 쉽게 깨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게 깨져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는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에는 이 트렌드 라인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역사상 고점이죠. 이 포인트 여기 하나 더 그려주면 역사상 고점은 여긴데 지금 이게 깨지면 이게 깨지는 거니까 그냥 요거만 놓을게요. 241.77이 역사상 고점이 아니라 242.52가 역사상 고점이지만 일단 레벨은 얘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요게 놔두고 여기에서 이렇게 패러렐 채널을 따라 올라가는 트렌드랑 이 밑에서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진 이것도 이거보다는 얘가 낫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의 사이에서 올라가는 이 각도, 그래서 각도를 이 각도랑 이 각도 두 개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아마존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 이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이 작용하고 233이 작용을 하면 이 패러렐 채널 각도를 따라가게 돼서 이쪽으로 내려와도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좀 더 강하게 모멘텀이 작용을 한다면 233을 뚫고 올라갔다가 233을 지지받고 아니면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하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얘 헷갈리게 하지 말고 얘를 그냥 빨간색으로 아예 표시를 해줘 버릴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좀 더 명확하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과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두 개를 다 동시에 보면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241.77 있는 그 역사상 고점까지 다시 닿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네,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 지난주에 여기 목요일 여기까지 되면서 여기가 되고 이게 꺾였다. 근데 꺾였는데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꺾인 거 아니죠. 하지만 일단 금요일에 내려오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에 지금 걸치면서 걸쳐 올라갔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다시 걸치면서 신고점 또 만들었고, 그러자마자 화요일에 다시
갭 하락하면서 288.28 밑에서 시작하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277.71이 지지선이 될 거다. 그리고 더 빠지게 되면 271.67이지만 얘 약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화요일, 수요일에 갭 하락까지는 됐고 더 밀려 내려왔지만 271.67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서 일단 이 레인지의 가운데, 이 레인지가 뭐냐면 그 지난주 화요일부터 형성됐었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이 레인지죠. 그 레인지에 안쪽으로 들어왔고 다시 갭상승하면서 288.28도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점 만들었지만 밀려 내려오면서 도지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단 이게 보시면 여기에 됐다가 한번 밀려 내려왔었던 거예요. 갭 상승은 했지만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이게 그 알파벳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데 같이 동반 상승해서 갭 상승했다가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서 멈춘 거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도 갭 하락해서 시작은 했지만 다시 치고 올라가서 신고점 또 만들고 역사상 신고점이죠. 또 만들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래서 신고점을 계속 갱신을 했기 때문에 브로드컴 되게 잘 나간다라고 뭐 할 수 있죠. 언론에서는 신고점 깼다라고 나갈 테니까. 타이틀이. 하지만 보시다시피 신고점 깨고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 288.28을 쉽게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88.28을 위에서 장이 마감이 됐다는 거. 목요일, 금요일 둘 다. 그래서 아직도 상승할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트렌드 라인을 이제 이 트렌드 라인 되게 중요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트렌드 라인 새로 다시 그릴 타이밍이 된 거죠. 얘가 지금 2개 됐죠. 아니네. 얘를 지우고 트렌드 라인으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놓는 걸로 트렌드 라인 색깔을 초록색으로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2개의 저점을 아웃스탠딩으로 놓고 얘를 가지고 또 패러렐 채널을 그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뭐 여기가 낫겠죠. 이렇게 되는 패러렐 채널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올라가는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은 일단 놔두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일단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으니까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있겠죠. 앞에서 본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상당히 유사하고 엔비디아였나요? 엔비디아하고 좀 유사한 상황이 엔비디아였네. 엔비디아하고 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 두 주식이 굉장히 두 회사 주식이 좀 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까지 코릴레이션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정도의 적당한 코릴레이션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좀 더 상승의 여지가 이 안쪽 패러렐 채널 안쪽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제한적인 상승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제 여기서 갭상승을 했었다가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했는데 보시다시피 월요일에 금요일에 있고 월요일에 쭉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위에 187.50, 191.75 해서 쭉 치고 올라가면은 192.75까지 하겠다 하고서 여기에 있는 다른 트렌드 라인 지우고 요거로 딱 컨펌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올라가면 했는데 월화수 이렇게 하면서 일단 근처까지는 갔죠. 뭐 보시다시피 월요일에 그냥 쭉 치고 올라갔고 화요일에 191.75랑 187.50 사이에서 도지를 이렇게
딱 무슨 자루 잰 듯이 맞췄죠. 그리고 나서 도지 만들었는데 이 도지마저도 굉장히 얇은 망치, 뭐 거의 십자가 도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화수 도지 만들었죠. 아무래도 실적을 기다리는 느낌이죠. 그 트레이더들이. 그리고 나서 갭상승 빵 하면서 192.75를 한 방에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까지 뚫고 올라갔지만 다시 바로 밑으로 곤두박질 쳐서 192.75 안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역시 192.75 뚫는 건 무리인가 했는데 금요일에는 살짝 개하락했지만 191.75에서 지지받고 바로 뚫고 올라가서 192.75 위에서 장이 마감됐고 그 저항선은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지지 저항선이랑 레벨, 트렌드 라인, 뭐 패러렐 채널, 뭐 그런 거 제가 많이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뭐 이렇게 뭐 카타르시스까지 느껴집니다. 실제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 이렇게 보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몸소 보여주는 알파벳 주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왜 여기서 지지받나, 왜 여기서 저항받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매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알파벳은 크게 패러렐 채널에 한번 쭉 치고 올라갔지만 다시 안쪽에 들어왔어도 여기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밀리게 되면 언제죠? 6월 11월 밀리는 것처럼 아니면 5월 22일에 밀린 것처럼 아니면 여기 4월 25일에 밀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상승 트렌드는 유지하되 요 패러렐 채널을 따라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건전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2월 4일에 보여줬었던 역사상 고점 레벨에도 거의 근접한 상황. 그렇죠? 그리고 그 중요한 전고점이었던 작년 7월 10일 레벨에도 뚫고 올라가서 오히려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상황.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이 패러렐 채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지금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메타죠. 메타 보시면 메타는 지난주에 이렇게 다운 패러렐 채널 그렸고 그거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월요일에 지지받고 올라갔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또 받아서 화요일에 갭 상승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밀렸고 갭 상승을 했지만 쭉 치고 내려왔는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이 안쪽에서는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올라가고 다시 갭 상승해서 올라갔지만 내려오는 하락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을 뚫고 올라갔지만 다시 밀려 내려왔고 뚫고 올라갔지만 저항받고 내려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히 패러렐 채널의 이 다운 트렌드를 따라서 가는 상황. 그래서 지금 710.79가 뭐 이렇게 걸쳐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워낙 보디가 길쭉길쭉해서 710.79에서 저항받았다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얘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건 조금 힘이 들어 보이고 안쪽으로 다시 떨어져서 적어도 이 가운데 있는 점선 이 패러렐 채널의 가운데까지는 일단은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뭐 다른 매크로가 어떻게 됐건 일단은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이 나름 710.79가 나름 강한 레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무시를 하는 이유는 이 월화수에 이 710.79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잠깐 그럼 여기서 15분 봉을 할까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금요일날 이렇게 하고 월요일에 이렇게 이 710.79
여기 뚫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올라갈 때도 무시당하고, 뭐 여기서 살짝 정체가 있었던 게 710.79의 영향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한번 지지받은 거 말고는 710.79가 큰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이 걸쳐 있고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이번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내려왔어도 이 710.79에서 지지받고 뻥 하고 다시 반등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약간 애매하면 이렇게 15분봉까지 가서 어떤 식으로 이 레벨이 영향을 미쳤나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도 그 수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목요일에 애플이랑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종목 다 장 끝나고 하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31일 아침,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8월 1일 아침, 목요일에,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매크로가 이거 일단 메타는 이걸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마켓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일에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장 끝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시간 목요일 아침이고요. 목요일에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어서 금요일 아침에 그 한국 시간으로는 실적 발표 기억하셔야 되고, 매크로는 주중에 뭐 GDP 같은 거 발표가 있는데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7월 30일이었나요? 레이트 시전 있죠? 레이트 시전 있는데 그것도 거의 동결로 발표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 따라서 장이 좀 요동칠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뭐 특별히 새로 더 나올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7월에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할지, 뭐 그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그 FOMC 갑자기 쳐들어가가지고 공사하는 거 가지고 딴지 걸고 그 예산 뭐 그런 거에서 그 상원위원회였나요? 그 의원 하나가 FOMC가 공사비가 너무 방만하게 지출하고 있다. 지금 그 리노베이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믿고 같이 쳐들어가가지고 망신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자료가 5년 전 자료였고 뭐 예산 낭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같이 따라간 그 상원 의원이 그걸 가지고서 아니라고 막 하고 실제로 그게 잘못된 자료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 뭐 거의 뭐 트럼프 지지하는 의원들 똑같죠. 뭐 그 수준이 다 그렇습니다. 상원 의원인데. 그래서 그런 식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7월에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FOMC 그 레이트 시전이 파월 의장 혼자 되는 것도 아니죠. 파월 의장이 내리고 싶다고 발표를 해도 FOMC 의원들이 아니다고 하면 못 내리는 거예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시전 끝나고 또 그 파월 의장을 해고를 하네 안 하네 또 그걸 가지고서 또 시장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1일에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하는 논판 페이롤 노동지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 노동지수를 보면 앞으로 8월은 없고 9월에 레이트 시전이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또 나오겠죠. 그래서 8월, 9월 CPI 그리고
8월 1일, 9월 1일 논판 페이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9월에 실제로 레이트 시전에서 기준금리가 하락을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납니다. 아직도 세 개의 지표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면서 다음 주에 그런 매크로들을 신경 쓰시고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좀 정신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8월 1일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한 발표들, 예를 들어서 EU에 대한 조치들, EU랑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도 되게 중요한 국가로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아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일본, EU, 한국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 협정 내용도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거건 나쁜 거건, 한국 입장에서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뭔가 결과가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일본 협상도 지금 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 전에 서명이 돼야 이제 8월 1일부터 협정대로 갈 텐데, 그것도 지금 뭔가 삐걱삐걱 하는 느낌이 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일본 관세가 거의 확정됐다고 발표됐는데, 그거 과연 믿을 수 있어? 비슷한 그런 뉘앙스의 글을 올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관세 얘기 안 얘기하고 있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게 컨펌이 되는 분위기가 아닌데, 발표는 다 컨펌이 된 걸로 나오죠.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일이 EU와 한국에게도 일어납니다. 발표 오버해서 발표했다가 그거 안 되면은 다시 고관세로 갈 수 있어.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로 협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트럼프의 행동들. 그래서 갑자기 일본하고 합의했는데 일본이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협상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정말 정신없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선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제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